자,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꺼내셔서 9월 모의고사 점수를 쌤한테 빨리 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이 아니죠. 9월에 봤잖아 우리. 근데 또 10월에 바로 보는 꼴이 돼버렸네. 그치? 11월 모의고사인데 혹시 이유를 아세요? 쌤은 왜 모르는데? 11월을 왜 10월로 당긴 거야? 11월에 뭐 있대? 수능. 그래도 아니야, 원래 11월 모의고사 수능 끝나고 다음에 볼 거야. 다음 중과에 볼 거야. 수능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 11월에 보는 게 3, 6, 9, 11월이 일반적인데, 그래? 수능 때문이래? 별 핑계는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쌤 좀 당혹스러웠어요. 당일날. 점수를 쌤한테 공개해 주세요. 빰, 빰, 빰. 다 보냈니? 지금 다? 이번 10월에 본 게 11월 관양구 봤지? 유포? 그래, 그런 이유 아니고서야 어떻게 유포가 되지? 수능 시험지 알바 혹시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할래? 19일 동안 감금당하고 180만 원인가? 학생들한테는 꿀이겠죠, 그지? 야, 근데 전자기기 사용 안 되고, 책 같은 거 들고 가야지, 또 책도 읽어본 놈이 읽지, 수면제지, 그지? 그냥 열심히 포장만 하다가 나오시면 되죠. 그 유출 문제가 좀 있구나. 그거랑 똑같아요. 수능 출제 교수님들 있잖아. 출제를 교수님들이 하십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하시는데, 각 과목별로. 그분들도 한 달 동안 호텔에 감금당해 있어요. 핸드폰 이런 거 전혀 안 되니까, 컴퓨터는 안 되니까, 공용 컴퓨터가 있고, 그 공용 컴퓨터에 검색이 필요해서 가면, 어떤 검색이 필요한지 다 보고서 제출한 다음에, 2명의 경호원과 함께 그 컴퓨터 앞에서 검색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능 끝난 딱 시점에 풀려난다고 합니다. 수능 끝과 동시에. 한 달 동안 이제 아시죠? 도민 등급을 써준 거야? 네. 그래? 문자가 딱 한 통 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톡인가요? 톡은 안 울려. 그래요? 상관없어. 알겠습니다. 내가 오픈한 것도 아니잖아. 그지? 잘하셨어. 그래서 아무튼, 내가 왜 알바 얘기를 했지? 유포. 그치? 조심해야지. 자, 우리는 오늘 할 거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 이제, 함축적 의미, 맞죠? 함축적 의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따로 밑줄은 쳐놓지 않았는데, 여기 garbage in, garbage out. 우리가 이제 21번 함축적 의미 추론 문제 풀 땐 21, 2, 3, 4가 항상 어디에 위치해 있다? 대입학 위치하는 문제죠. 21, 2, 3, 4가 이제 주장, 요지, 제목, 주제 했나요? 주제, 제목, 요지, 목적은 18번. 주제, 제목, 요지, 주장, 그치? 이런 문제의 대입학 위치가 21, 2, 3, 4번이야. 근데 21번이 없어지고 생긴 새로 신유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5년도 채 안 됐습니다. 이거 나온 지. 그래서 어쨌든 이 대입학 문제입니다. 결국 얘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이 글의 주제 파악을 해두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요 함축적 의미가 담고 있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꼭 사전적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글의 맥락이 되게 중요하죠. 이 주제가 그 사전적 의미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뭐야? 를 결국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 이 주제가 그 함축적 의미 추론의 단어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라는 내용이었고 꽤나 어려운 문제였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학년도니까 19년도 문제거든. 19년도 21번 문제. 당시 이제 초창기 문제였습니다. 이때가 나온지.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회사는 confused, A and B 이렇게 나왔네요. 활동과 결과라는 것을 혼동합니다로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제 찾기의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돼? 첫 문장을 통해서 뭘 찾아야 돼? 소재와 그 소재의 어떤 특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잡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소재 특징 잡아두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니네가 가져가야 될 건 뭐야? 활동과 결과를 혼동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둘의 관계는 일치하지 않는데 그렇게 본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필자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개념은 뭐야? 저 둘은 다른 대상이다. 그치? 다른 대상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을 혼동하다 보니까 as a consequence,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실수를 해. 잘못 봤으니까 실수해. 뭐 하는 실수? Designing a process, 어떤 과정을 설계하는데 set out milestone in the form of activities. 활동의 형태 안에서의 마일스톤은 우리가 이정표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여기로 가면 어디, 저기로 어디, 뭐 이정표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단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활동의 형태 속에서의 어떤 이정표 혹은 단계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이런 과정을 설계하는 실수를 하게 돼. 그러면 실수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러한 과정을 설계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정표, 활동의 형태 속에서의 이정표를 설정하는 그런 과정을 설계하게 돼. 그 활동, 어떤 활동? Must be carried out. Carry out은 뭐니? 수행하다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during the sales cycle, 이 판매 순환 기간 동안에 수행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활동들의 형태로서 이정표를 설정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설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하는 활동의 형태로 뭔가 기준, 단계를 정한다? 그거를 잘못하고 있다 이거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장에서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될 게 뭐다? 활동을 가지고 과정을 설정하면 실수다. 이 정도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활동의 형태로 뭘 가져가면? 과정을 가져가면 실수다. 그래서 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혼동하게 된다는 게 그의 부연 설명으로서 길게 나온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세 번째 문장부터 나옵니다. 판매원들은요, 지니어스가 천재니까 어떤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똑똑해요. 이거 하는 데는 천재적이에요. 뭐 하는데? Doing what compensated. 보상받는 것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천재예요. 뭐라기보다는 뭔가 효율적인 것보다는 보상받는 것을 행하는 것에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 있대.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 너의 어떤 과정이 활동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그 실수를 저질렀던 네 과정 속에 활동이 있어. 뭐와 같은 활동? Submit proposal, 어떤 제안서를 제출한다든지 또는 make a cold call과 같은. 선생님, cold call이 뭐예요? 모르면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뭐 부연 설명으로 쌤이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cold call이라는 단어를 고3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알 수 있는 인원수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에요. 뭐 의뢰인한테 전화하는 걸 cold call이라고 하거든요. 뭐 어쨌든 이런 전화를 한다든지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어쨌든 활동이라는 것이 과정의 활동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what your people, 당신의 직원들, 즉 사람들이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단지 그냥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 속에 그 활동이 있으면 결국 그 직원들이 그 활동을 행하는, 단지 그냥 행하기만 하는 just what your people will do.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부연 설명으로서 요게 좀 더 큰 힌트가 되셔야 돼. No matter that.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전화가 were to the wrong customer. 잘못된 고객에게 갔거나 went nowhere. 아무한테도 가지 않았어. 전화가. 오케이? 이런 건 상관없어요. 두 번째, 제안서가 wasn't submitted. 제출되지 않는 것은 상관없어. At the right point. 적절한 지점에. In the buying decision. 어떤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contained inappropriate information. 부적절한 정보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 학원에서도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이제 학원도 선생님이 뭐 영어 수업 준비하고 뭐 수업만 하고 띡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도 단체다 보니까 일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해야 돼. 나 이런 거 했다.
원장님, 나 오늘 이런 거 했어요. 상담은 이런 거 했고요. 뭐 하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일을마다 제출을 해. 그죠? 선생님은 잘 안 합니다. 아니요, 나도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일 보고서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 해도 되나? 원장님이 안 보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 내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내가 보고서에다 적어 놓고, 그게 시행되지 않아서, 한 3, 4일 뒤에 가봐서, 원장님, 저 얼마 전에 보고서에 올려드렸던 이런 거, 어떻게, 안 되나요?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안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안 써도,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과정이라는 거 안에 이게 행동이라는 건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직원들은 그 행동만을 한다 이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상담 전화해야 돼? 전화? 고객한테 해? 여보세요? 네네. 박건희 고객님이시죠?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했어. 난 한 거야. 액티비티는 한 거라고. 나는. 그치?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소리샘으로 한 거야. 했어, 나. 그치? 안 받았지, 얘가. 난 했어. 그러니까 어떤 활동만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들이 뭐다? 어떤 전화든 제안서가 제출이 안 됐든 정보가 적절하지 않든 그런 것들은 너매를 상관이 없는 거야. 활동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를 담고 있었어요. 어디에?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the process, 그 과정은요, asked for, 요구되어지는, 뭐가? 활동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과정. 무슨 얘기야? 뭐야? 보상적인 것이지, 뭐가 아니다? 효율적인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요 판매자의 예시로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또 활동은요, was what it got. 그냥 행해지는, 얻어지는 그냥 것이라고요. 행동은. 즉 판매원들은 행해왔던 거야. 뭐를? What was asked for. 그냥 요구되어져 왔던 것, 그런 것들만을 행해줘 온 거야. 야, 학원 강사라면 이런 거 매일매일 해야 돼? 그냥 하는 거야. 그치? 보고서 그냥 써서 올리기만 하면 돼. 올리긴 해, 쌤도. 그치? 큰 의미를 뭐 담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그러니까 활동적인 것을 하지 않는 거지. 즉, garbage in, garbage out. 이거 우리나라 정서로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 garbage는 쓰레기란 뜻이야. 그치? 쓰레기 들어간 곳에 쓰레기가 나온다. 우리 뭐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그런 뉘앙스의 말이거든. 근데 어쨌든 쓰레기가 들어간 곳에 뭐가 나온다? 쓰레기가 나온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 말을 이 글의 주제를 통해서 비추어 봤을 때 소재는 뭡니까? 활동을 포함한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 과정은 단지 그냥 행하기만 한다는 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보상을 위한 것이지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효율성이. What is effective? 효율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활동을 중요시 여기는 과정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말이 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they will delight. 그들은 뭐 in telling you.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 It's not our problem.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dumb process. dumb이 뭐야? dumb.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지? 멍청한 과정인 것 때문이에요. 그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말이 누구였느냐? 그걸 찾아주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Seeking result, 결과를 추구했을 때 보상이라는 것이 질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 전혀 말이 이어지지 않죠. 우리가 찾아야 될 내용이 뭐라고 얘들아? 행동을, 활동을 포함한 과정은 결국 비효율적인 것이다를 찾아주셔야 돼. 판매자는 합류해야 돼. 의사결정 과정에. 판매자의 참여? No. 공유된 이해가 항상 뭘 초래한다? 성공을 초래하게 된다. 공유된 이해 있었니? 활동의 과정. 없습니다. 항상 그렇듯 대입파악도 그렇고 여러분들 소재가 꼭 들어가 주셔야 돼. 4번.
활동인데 drawn from false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로 이끌어진 활동들이 produce failure. 결국 뭘 만든다? 실패를 만들어내게 된다. 잘못된 정보로 이끌어진 활동? 아니, 과정 속의 활동. 즉, 과정인데 뭐에 집중된 과정? 활동에 집중된 과정은 결국 뭘 이끈다? 비효율성을 이끌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맞추신 친구들은 오늘 많이 있지만 아마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셨던 친구들은 글쎄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체크하셔야 될 문제였고요.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그래도 잘 맞춰주셨네. 한 번도 틀린 친구가 없이. 여기에서 2번은 그럼 간단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도 되게 어렵진 않았죠. 빈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빈칸의 문장 시작이 요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 Memory of last Wednesday lunch. 지난주 수요일 날 먹었던 점심의 기억은 꼭 not necessary니까 반드시 사라진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먹었던 점심. 그치? 뭐 먹었니? 지난주 수요일 날 기억해봐. 10월. 한글날이네. 그치? 급식 생각하고 있었죠? 아닙니다. 한글날이었습니다. 그럼 더 기억에 남겠다. 그치? 그래? 맨날 급식 하다가 한글날. 그럼 그날 집에서 먹었을 거 아니야. 아닌가? 학원에서 먹었을 수 있겠다. 그치? 직접 보강인 친구들도 있었겠구나. 어쨌든. 평촌고 수요일날 직접 보강이었지. 그러네. 나 아침에 수업했는데, 그치? 끝나고 먹었던 거 기억하면 되겠다. 어쨌든.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 거예요. 즉, 그것은 that you lack 빈칸. 너는 빈칸이 부족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빈칸 뒤에 마지막 한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얘 버려야겠니? 아니지. 그치? 얘가 유일한 빈칸 문장의 부연 설명입니다. 뭘로? 얘는 지금 대조로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고요. 다 사라진 게 아니고 그건 네가 빈칸이 부족해서인 거야. 즉, 하지만 wine that talks, 와인을 말하자면 그건 좀 유니크해. 그치? 독특하고 it's a memory. 그건 기억이 될 거야. 뭐가 없는 기억? 라이벌들이 없는 기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은 솔직히 이 문장 딱 읽고 그러면 내가 지난주 수요일 날 먹었던 점심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은 거라면 있단 얘기인데 그 있단 얘기인데 잘 기억이 안 떠오르는 이유는 네가 뭐가 부족해서? 빈칸이 부족해서란 얘기 건데 말의 뉘앙스상. 그지? 그러면 네가 부족한 건 결국 뭐라는 거야? 라이벌 없는 그지? 기억이란 얘기죠. 쌤은 이 소재를 솔직히 모의고사 수업하면요 소재가 너무 많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쌤이 기출문제 보라고 한 이유도 그거거든. 배경 지식까지 쌓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소재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든 뭐 좋다 옳다 그랬다든 정도의 이야기의 개념 설명은 어느 정도 해주거든. 어쨌든 뭐 그런 거. 그래서 빈칸에 부족한 건 결국 뭐다 얘들아? 라이벌이 없는 기억이다. 그지? 그럼 우리가 쌤이 아까 잠깐 힌트로 니네한테 줬던 얘기가 급식.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점심을 급식으로만 먹으면 월화수목금을 그치? 급식으로만 먹으면 그 닭고기를 수요일날 먹었나 화요일날 먹었나 금요일날 먹었나 막 이렇게 된다고. 그치? 이게 막 서로 뭐해? 이따가도 얘기하자면 compete for 경쟁을 하게 될 거야. 그치? 근데 그 중간에 9일 수요일 한글날이 있어? 그럼 뭔가 그때는 킥이 되지 그게. 그치? 라이벌이 없는 기억이죠 그게. 그치?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넘어갈까요? 그렇죠? 뭐 얼마나 많은 점심을 네가 먹었던 점심을 can you recall? 기억하실 수 있어요? 오늘 먹었던 건요? 기억하길 바래요. 어제는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뭐 어제 그저께야 the day before yesterday 일주일 전에는요 그게 너의 기억이 지난주에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 만약 적절한 신호가 있으면 like 어디서 먹었는지 누구와 함께 먹었는지에 적절한 신호가 있으면 뭐 할 거야? 네가 그 접시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은 할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조건부가 뭐야 얘들아? 적절한 신호가 있으면이야. 그치? 적절한 신호. 한글날이라는 신호처럼. 그치? 뭐 그런 게 있을 거야. rather 오히려 어려울 거야. to remember 기억하는 게 뭐? 지난주 점심. 왜? 네 뇌가 filed it away
with all the other lunches. 다른 점심들과 같이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네가 먹었던 just another lunch. 또 다른 점심과.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 범주에서 어떤 많은 예시들의 어떤 포함되어 있는 범주 속에서 뭔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 즉 점심과 같은 와인과 같은 그런 것들 기억들이 서로 간에 뭐 할 거야? 경쟁할 거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 점심, 수요일 날 먹었던 점심은 반드시 사라진 게 아니라 뭐다? 뭐가 부족하다? 라이벌. 그치? 라이벌이 없는 기억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그치? 즉,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뭐야? 라이벌이 없는 기억이라는 건 위에서 얘기했던 말과 똑같은 말 뭐야? 라이벌이 없는 기억이라는 거 어디 있죠? 라이벌이 없는 기억. 아까 하나 있었는데. 이 단어를 못 찾았어. unique. 라이벌이 없다, 즉 경쟁자가 없다란 얘기니까 이 얘긴즉슨 걔는 참 독특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독특함이 부족해서인 것이다. 자, 그런데 이거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글 속에서 이 라이벌이 없는 기억이다라는 걸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그거를 이제 빈칸 문제로서 어떻게 표현했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번 보시게 되면 채널, 경로죠. 흐르는 어디에? 풀, ordinary memory, 일상 기억의 어떤 풀 속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경로? 이런 거 아니지, 그치? 우린 뭐야? 흐르고 있는 경로가 아니야. 뭔가 라이벌이 없는 기억. 그게 무엇이냐?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right hook. 후크가 뭐야, 얘들아? 고리를 후크라고 하죠, 그쵸? 어디? 런치타임 메모리라는 바다의 으로부터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이런 적절한 후크, 이게 부족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라이벌 없는 기억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2번은 자, 3번 한번 봅시다. 쌤이 기대했던 대로 3번 문제의 오답률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뭐 여러분들 거기 오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70%가 넘었습니다. 그죠? 쌤이 드린 그 문제 오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27.4%니까 2.6. 다행이다. 암산했어요. 72.6. 70%가 넘었다는 건 이때 당시의 문제의 수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혹시 이렇게 따라가신 친구 있지 않았을까? A, B가 아니라는 판단하신 것도 아주 잘하신 거야. 오케이? 그건 이따 설명을 드릴게. 그래서 C번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까지는 잘 하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답률 1위가 4번인 이유가 거의 정답과 같은 수치에 육박할 정도로, 그치? CAB를 찍은 친구들은 다 이랬을 거야. 어떻게? 요 given situation을 뭐로 받았을 거야? that situation으로 받았을 거고 이 that situation의 마지막에 있는 normal이라는 요 단어가 이 B번 단어의 두 번째 줄 노멀로 받아서 단어만 쫓아가다가 CAB로 가는 경우가 허다했던 문제야. 오케이? 그지? 그러니까 단어 보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게 순서 추론 볼 땐 그렇잖아. 그지? 내가 방금 읽었던 B 섹션, C 섹션에서 읽었던 어떤 특정 단어가 또 다른 A나 B에서 또다시 한번 언급되게 되면 너무나 반갑죠. 그죠? 그래서 순서 추론은 항상 그 연결고리로 찾는 거니까 그 단어가 그 단어겠지. 이렇다 보니까 4번이 오답률이 맞을 수밖에 없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단어만 쫓아가다 CAB겠지 하고 딱 체크하셨는데 이 문제 점수가 3점짜리라는 걸 확인하셨다면 다시 한번 보셨어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치?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이 단어들이 뭐로 보여야 돼? normal, situation, 다 뭘로 보여야 돼? 미끼로 보이셔야 돼. 오케이? 다르게 한번 보시자라는 취지야. 자, 철저하게 3점짜리 흐름 순서 삽입에서 특히나 3점짜리 배치한 두 문제,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 정도가 3점짜리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더 내용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 내용에 집중을. 가볼게.
확실히 니네가 이 글에서 잡은 소재는 누구였니? schematic knowledge였을 거야. 이거 우리가 도식화라고 하거든. 도식화가 뭐냐면 이제 어떤 특정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어떤 구조적 지식을 도식화 지식이라고 해요. 우리 쌤이 수업할 때 가끔 가다 어려운 내용은 옆에다 조그맣게 필기 하잖아. 그치? 그게 도식화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정보가 아니고 여기 밑에 각조로도 안 쓰였던 단어죠? 그죠? 그냥 schematic knowledge라고 하고 가셔도 돼요. 어쨌든 schematic knowledge는 helps you. 너에게 도움을 줘. 즉 어떤 도움이냐면 1번 guiding your understanding. 이해를 도와주고요. 2번 enabling you to reconstruct things you cannot remember. 네가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줍니다. 그럼 니는 모르겠지만 뭐 schematic knowledge라는 것은 지금 쌤이 쓰는 뭐 이런 것들이야. 그치? 두 가지의 도움을 주는데 첫 번째 이해를 도와주고 두 번째 뭐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다시 재구성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도식화시키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ABC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 Likewise 동그라미, Therefore 동그라미, 그 다음에 But 동그라미. 자, 특히나 연결사처럼 각 섹션마다의 연결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오케이? 흐름 잡아주셔야죠. 첫 번째, Likewise는 무슨 연결사 얘들아? 추가 연결사. 특히나 얘는 뭐의 반복? 예시의 반복이야. 자, 예시의 반복이라는 건 앞에서 있었던 예시가 같은 내용의 언급으로 한 번 또 반복된다는 거니까 다시 말해 얘는 그 방향 그대로 가는 역접 아닌 순접이 되는 거야. 오케이? 추가 연결사는 그런 거야. Similarly, likewise, moreover, furthermore. 그치? In addition 이런 것들은 순접입니다. 그 방향 그대로 갑니다. 또한 인과 연결사도 마찬가지죠. 인과 연결사.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전에 있던 문장을 원인 삼아서 지금 이 문장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낼게. 그럼 인과관계도 뭔가 방향성으로 따지고 얘기하면 콩 심은 데 콩 난 거고 팥 심은 데 팥 난 게 이게 인과관계 아니야? 콩 심었으니까 콩이 나지. 팥 심었으니까 팥이 나는 거고. 그치? 이게 인과관계야. 이것도 무슨 방향성이야? 그 방향 그대로 가는 순접의 방향성인 거야. 인과관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유일하게 역접을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였어? 벗이었어. 이걸 깔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너네가 이 방향성을 얼마나 잘 맞춰주셨느냐 싸움이고 어쨌든 도식화라는 지식의 소재가 이 두 가지의 플러스 요인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어서 likewise가 나오려면 그 플러스의 방향성을 그대로 끌고 가셔야 돼. 만약 there are things you can't recall, 네가 기억할 수 없는 무언가들이 있다면 너의 스키마타가 채울 거야. In the gaps, 그 빈 공간. 뭘 얘기하니? 기억할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뭘로 채운대? With 지식으로 채운대. What's typical? 전형적인. In that situation. 그 상황 속에서의 어떤 전형적인 것에 관한 지식으로 그 빈칸을 채울 것이래. 야, 그럼 여기에서 앞에 있는 내용에 뭐가 나왔어야 돼? 상황이 나왔어야 돼. 뭔가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 that situation, 즉 지사 플러스 명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내용의 상황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A번은 X입니다. 그렇죠? 얘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situation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박스 다음에 올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이렇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schematic knowledge에 대한 그 어떤 의존도 will be shaped, 형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이 되다 보니까 schematic knowledge의 의존이 형성될 거래요. 그럴싸하네. 뭐에 의해서? 이 정보에 의해서. 위에서 언급된 정보가 있었니 없었니? 없었죠. 역시 this 명사, that 명사가 A, B가 아니다라는 걸 명시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내용상은 그럴싸했지만 뭐 때문에? 지사 명사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서 될 수 없었다는 거. 그럼 역접으로 가봅시다. 자, 스키마틱은 너에게 도움을 줄 건데 하지만 스키마틱 knowledge는 또한 can hurt you. 너를 마이너스 시켜주기도 할 겁니다. 방향성은 너무 깔끔하다. 그치? 그래서 C번을 먼저 보셔야 돼요.
this information이나 that situation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방향성으로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대로 갈게요. 자, 지금부터야. 뭘 촉진시키면서 에러를 촉진시킨대. 인지적 에러, 기억의 에러.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게 뭐겠어? hurt you. 너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의 뭐로 보는 뭐의 방향성이 그대로 가는 거니? 마이너스의 방향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 type of errors produced by schemata. 이 schemata가 만들어 놓은 이런 오류의 유형들이 꽤나 예측 가능하게 돼. 잠깐만. 예측 가능하단 말이 굉장히 좋게 들리잖아, 사실. 뭔가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치? 근데 니네가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될 게 우린 지금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고 있어? hurt you. 그치? 마이너스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오히려 스케마틱 때문에 만들어진 오류가 뭐라고? 예측 가능성인 거야. 함부로 예측해버리는 거지. 우리 스키마타가 도식화가 뭐냐면 아까 뭐랬어?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지식이라고 했잖아. 그치? 니네가 지금 이 공간에 칠판이 있고 책상이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해? 여긴 뭐 하는 공간이야? 뭔가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이다 라고 인식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물건들 싹 다 갖다 버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쁜 식탁 놓고 저기 개수대 있고 도마 있고 선반 있고 있으면 뭐해? 아, 여기 뭐 만들어서 먹는 데인가 보다. 식당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도식 지식이야. 도식화된 지식.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 없이 왔는데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가 어디구나라는 상황적 지식 같은 거죠. 그런 것들도. 그치? 뭐 어쨌든 그런 건데 근데 모르잖아. 그걸 예측 가능성이라고 얘기한 거야. 오케이? 어쨌든 이게 오류인데 땡땡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생각이 있어. 뭐냐면 스키마타는 요약시켜버려. 뭐를? broad pattern of your experience. 네 경험에 넓은 반복되는 것들을 요약시켜서 그래서 그 지식들이 너에게 말해줄 거야. 본질적으로 뭐를? 야, 전형적인 것, 일반적인 것,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말해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상황을 뭐로 끌고 가? A로 끌고 가면 이거 완전 나가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A번 맞춰봐 그래. 그럼 추가적으로 자, 특정 상황에 전형적인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마이너스인 거래. 마이너스인 건데 마찬가지로 뭔가 네가 기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뭘로 채운다고? 그 상황 속에서 전형적인 것에 관한 지식으로 그것을 채우게 된다고.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의 언급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B번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상황에 맞는 지식, 본질적으로 지식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키마틱 널리지의 의존이 뭐 될 수 있다? 이 정보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 이 정보가 뭐니 얘들아? 전형적인 거, 일반적인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됐어?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가 뭐였다? C번의 마지막에 있던 내용이었다. 뭐에 관한? 노멀이라는 것에 관한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똑같은 말 반복합니다. 너의 스키마타가 이끌 거야. 네가 뭐 하도록? 채우도록. 이 갭들을. 여기에서 차이는 뭐가 되겠어? 앞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뭘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what's normally in place in that setting. 그러한 환경 속에서의 어떤 제자리의 일반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으로 그 갭을 채우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추가 연결사의 순접은 누구니? 얘죠, 얘. 그치? 너의 지식으로 일반적이다라 말하는 그 지식으로 채우게 될 거야.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that situation이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야죠. 그래서 CBA였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웠죠? 3번. 그치? 5분만 쉬었다가요. 바로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문제고 여러분들도 또 뭐 다 맞춰주셨으니까 그래 패턴만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즘은 여기 월드워 세컨드의 예시를 보셨다면 충분히 얘가 상위 개념이고 그에 따른 하위 개념으로 글이 이어지는 글의 구조다 라는 거 잘 파악해 두셨다면 결국 예시라는 것도 아까 잠깐 아까 말씀드린 건 딴 거였지.
예시도 결국 순접이거든요. 그 내용에 좀 더 구체화인 것 뿐인 거지 방향성은 그대로 소재와 특징 그대로 끌고 내려갑니다. 19세기 초반에 더니스라는 것과 어디에서 쇠약함이라는 것에서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만 사람들이죠. 쇠약한 사람들에서 발견되어지는 좀 덜 떨어진 어리석음, 고립이나 withdrawal, clinging, 어떤 매달리는 거, 어디 과거에 매달리거나 세상사에 관심이 부족한 거, 이 모든 것들이 were characteristically represented, 특징적으로 발견돼, 나타나, 뭐의 증상으로서? 이 노쇠의 쇠약함이라는 어떤 증상으로서 나타나. 그게 뭐냐면 사회적 shame of the inevitable deterioration, 악화란 뜻이니까 불가피한 어떤 악화, 뇌의 어떤 악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언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19세기 때 후반부터, 즉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은 다 뇌의 악화에서 비롯되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학술적 담론들, 노화에 대한 학술적 담론이 뭘 나타내? 앞서 말한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as 뭐로서? B로서 나타내. 앞서 말한 것들을 노쇠화의 어떤 원인으로서 나타내. 학술적, 노화의. 잠깐만. 아까의 원인은 뭐였어, 얘들아? 뇌의 불가피한 어떤 악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어떤 쇠약한 사람들에 의한 덜 떨어짐, 세상사의 무관심, 과거의 어떤 클링잉, 매달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본 거야. 근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following이니까, 이후에는 노화에 대한 학술적 담론이 뭐에? 노쇠화의 원인으로서 보게 된다 이거야. 앞서 것들을. 즉, 노쇠한 이런 정신적 악화들이 이제 더 이상 노화된 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회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어떤 retirement, 은퇴나 사회적 고립이나 그 다음에 losing traditional family tie, 전통적인 가족의 유대감에 해체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strip, 빼앗아간 그런 사회다 이거야. 뭐를? 나이 든 사람에게서 뭘 뺏어가? 그들의 역할을 뺏어가는 거야. 어땠던 역할? 한때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그런 어떤 삶의 의미를 빼앗아갔던 그런 어떤 사회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위에서 얘기했은 노쇠한 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뭐 때문인 것이다? 사회 때문에 그런 어떤 노쇠함이 이뤄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회가 뭘 만들었는데 은퇴를 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시키고 전통적 가족을 해체시켜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were deprived, 우리 deprive 하게 되면 빼앗다는 뜻입니다. worried, DPP니까 빼앗기는 거야. 결국 뭘 빼앗겼을 때 그런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들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뭐가 점차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되어지게 되면 뭐로부터? 관심이나 활동으로부터 초기에 그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빼앗기게 되면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적인 펑셔닝, 기능이 deteriorate, 악화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즉 결국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회 때문이다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쌤도 이제 40 넘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제목이 뭐야? 그래? 사회 때문이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다 맞으셨으니까 몇 번? 사회 때문이다. 어디 있었죠? 이거 아니었고, 그 다음에 노인을 위한 세상은 없다 아니었고, 무엇이 만드냐? 나이 든 사람들을 쇠퇴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뭐다? being left out socially, 사회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 배제되어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다는 거 확인될 수 있겠네요. 니네는 아직 그 사회에 들어갈 단계를 연습하는 단계고, 지금은 이제 내년 후년이면 이제 여러분들도 사회적 나이로는 성인이네요. 그렇죠? 쌤은 이제 한 2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해봤잖아. 20년 넘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앞을 내다보니까 보통 은퇴라고 할 나이가
쌤 때는 좀 더 길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은퇴는 60세 정도면 니네가 생각하는 60세의 이미지는 뭐야? 할아버지 아니야? 60세 생각보다 되게 젊은 내가 그분들을 옹호하게 될 나이가 됐네. 60세는 그래요. 근데 난 나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은퇴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니네는 100세 시대 넘지. 니네가 120세대인가 그럴걸? 120살까지, 니는 100살까지 사는 거지. 100살까지 살면 요즘 대통령이 지팡이 주던데? 나라에서 지팡이 나옵니다. 좋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 뭐, 아무튼, 그런 거나. 니는 120살 세대고, 쌤은 100살 세대니까 한 90은 살겠죠? 그것도 못 살라나? 나 요즘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것도 못 살라나? 아무튼, 뭐, 90은 살겠지? 그러면 60에 은퇴하면 나머지 30년은 어떡하니, 나? 뭐 하고 살아야 돼? 경비원 해야 돼? 학원을 빨리 차려야겠네요. 그렇죠? 잘 되는 학원이 돼야 될 텐데. 자, 어쨌든 60세 때도 강의를 한다? 듣겠니? 17, 18 애들이 듣겠니? 그건 뭐 자기 관리에 따라 달라지겠지. 갑자기 슬퍼진다. 그러면 어떻겠어? 야, 60세 때 은퇴한다 쳐봐. 요즘 더 빨라진다 그러잖아. 회사들 막 젊고 막 패기 있는 애들 막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막 이제 나 나갈 때 됐나? 이제 나 필요 없나? 회사가? 막 이런 자기가 어떤 부품으로서 낡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자기가 30, 40대, 50대를 막 활보했던 막 그 팔팔했던 아직 마음은 그렇거든? 근데 몸이 나이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막 그러니까 니네 그 세대 간 갈등 그거는 진짜 없어져야 돼. 특히나 뭐 다른 갈등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뭐 아유 젊은 것들 막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젊은 사람들도 아유 저희 놓친네 막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알았어? 서로 간에 리스펙 해야지. 그런 걸 누가 해야 돼? 사회가 해야 돼. 야.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진짜 좋은 지역이야. 이렇게 우리 지역 인구 분포도를 보니까 막 60대 이상 사람들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지역에서 생산성은 좀 떨어질지라도 이 노인을 위한 어떤 복지시설 같은 거 잘 해놓잖아? 그럼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으로 모일 거 아니야. 그치? 평균 나이는 높지만 뭔가 그런 걸로 활성화된다면 나라가 그런 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줘야지. 갑자기 슬픈 얘기 한번 해봤어요. 자, 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5번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왜 그랬을까? 자, 봐봐. 앞서 1번 빈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쉽다라고 아니야. 1번이 아니라 아까 몇 번이었지? 후크? 2번이었나요? 1번이 저 함축적 의미 주변이었는데 2번이 후크였나요? 그죠? 3번이었나? 2번이. 어쨌든. 걔보다는 좀 더 쉬운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낸 문제긴 한데 어쨌든 17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31번 빈칸. 여기서부터가 빈칸에 맞죠? 빈칸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 By giving Apocalypse Now. 아포칼립스는 이때 초반부에 나오지만 영화 제목입니다.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것의 세팅은 환경이죠, 환경. 환경을 줌으로써 어떤 환경? was contemporary, 동시대적 환경. 어떤 시기? of its release, 그 영화의 릴리즈는 방출하는 거니까 뭐예요? 영화 개봉이 되겠죠, 그렇죠? 영화 개봉의 어떤 시기와 동시대적인 어떤 환경을 줌으로써 청중들은 were able to experience and identify with. identify 다음에 목적어 바로 나오면 그 목적어를 식별하다라는 뜻인데 identify with 전치사랑 같이 쓰게 되면 그 목적어와 동일시 여기다라는 뜻이야. 의미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its theme, 그의 영화의 주제나 more easily, 주제를 좀 더 쉽게 뭐보다 그 영화들이 would have, 그랬을 거보다 만약 그 영화가 빈칸했다라면 그들이 그랬을 거보다 좀 더 쉽게 그 영화의 주제를 동일시하고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빈칸 내용 뭐니 얘들아? 영화에다가 어떤 환경 얘들아? 동시대적 환경을 가져다 주면 뭐가 높아진다? 청중의 이해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then 뭐보다? than이야, then. 비교 뒤에 나온 게 지금 빈칸이었어. 그치? 만약 영화가 빈칸한다면 그랬을 거보다 청중의 이해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포칼립스에 나오라는 영화에다가 동시대적 환경을 부여하니까 청중들이 더 잘 이해하더라. 뭐보다? 영화가 빈칸했을 때보다. 하고 나서 뒤에 나온 이제 영화에 혹시 요 단어 좀 많이 힘들었을까? 니네 풀면서 어댑테이션이라는 단어 어떻게 해석했니? 어댑트가 무슨 뜻이죠? 어댑트? 조절하다, 적응하다. 오케이? 그거의 명사 형태인데, 그럼 직역해봐, 봐봐. 영화인데 그 영화는 조절입니다. 조셉 커너드의 소설 하트 오브 다크니스라는 소설의 조절입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해석됐어? 어떤 의미일까? 소설의 각색이야. 각색이 뭐야? 바꾸는 거야. 오케이? 조절하는 거야. 영화에 맞추어서. 그치? 우리 보통 요즘 그러나 니네 뭐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할 때 그 기반으로 했을 때 각색이 좀 필요하겠지. 변화가. 그치? 그게 이 단어야. 오케이? 각색이란 단어인데 뭐 각색이란 단어를 모르시더라도 조절의 의미로서만 좀 아셔도 말의 뉘앙스가 좀 이어지실 겁니다. 한번 볼게. 빨리. 아포칼립스 나오는 동격 영화야. 만들어진 영화. 이 감독에 의해서. 얘가 gained widespread popularity. 아주 인기가 많았대. 널리 퍼졌대. 좋은 이유 때문에. 그 영화는 이 하트 오브 다크니스라는 소설의 각색본이고 그 하트 오브 다크니스라는 소설은 설정되어져 있어. It's set 뭐로? 아프리칸 콩고, the end of 19th century. 19세기 후반의 아프리칸 콩고에 설정이 되어 있어. 잠깐만, 그럼 니네가 정리를 해봐야 돼. 영화가 있고 이 영화의 각색본인 소설이 이 영화의 각색이 아니죠. 이 소설을 각색한 영화가 있어. 근데 소설은 19세기 콩고 얘기야. 그러면 19세기 콩고 얘기를 영화로 했나? 근데 원작의 소설과는 달리 unlike 아포칼립스 나오는 is set in the Vietnam, Cambodia during the Vietnam War. 베트남 전쟁 동안에 이 두 나라로 설정이 돼 있어. 잠깐만. 소설은 19세기 콩고인데 영화는 뭐야? 베트남 전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대? 잠깐만. 그러면 서로 간의 설정이 서로 다르잖아. 그치? 서로 간의 배경이 다른 거야. 근데 끝까지 읽어봐. 그래서 뭐 환경이나 시간의 기간, 대화, 다른 어떤 사건의 세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바뀌었어. 19세기 콩고 얘기와 다르니까. 그치? 다 바뀌었어. 하지만 The fundamental narrative and the themes of Apocalypse Now 이 영화의 이야기나 주제, 근본적인 이야기나 주제는 다 어때? 똑같아. 뭐와? Heart of Darkness의 그것들과. 그것들은 뭐야? Narrative, themes와 똑같아. 그러니까 배경은 다른데 서로 뭐다? 이야기나 주제는 서로 어떻다? 동일하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서 캐치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주제는 동일하구나. 그치? 그러면 자, 왜? 보스 나왔어, 얘들아. 보스는 둘 다를 얘기하잖아. 누구 둘 다? 얘네 둘 다. 그럼 둘 다를 얘기하겠다는 건 둘 사이에 뭘 얘기하겠다는 거야? 공통점 얘기하겠다는 거지. 그치? 둘 다는 이런 걸 묘사해. 뭘 반영하면서? 이런 걸 묘사하면서. 이런 거 지금 다 뭐야? 공통점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치? 이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는 최악의 어떤 뭐 문명의 측면을 나타내.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비교거든. 더 잘 이해해. 더 쉽게 이해해. Understanding more easily than 뭐보다? 빈칸보다. 그러면 영화에다가 동시대적 환경을 추가한 건 결국 뭐야, 얘들아? 얘지? 얘가 여기에다가 동시대적 환경을 넣은 거야.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니네 그리스 신화 책으로 읽으면 그거 방대한 소설이거든? 방대한 신화거든? 근데 그거 니네 뭘로 봐? 만화책으로 보지 않아? 약간 좀 어렸을 때 만화책으로 본 기억이 있지 않아? 근데 그 만화책도 뭐 버전이 있어. 요즘 우리 애들 흔한 남매라고 알아? 혹시 유튜버 중에?
개그맨, 걔네 뭐 처음엔 남매 컨셉으로 막 애들 초딩들 보는 거 영상 막 찍다가 둘이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동심이 파괴되지 않을까? 남매 컨셉으로 재밌는 영상을 찍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동심 파괴될까봐 초딩인 우리 아들 딸들한테 되게 좋아하거든. 그 책도 나왔어. 흔한 남매 책도 있어. 집에 지금 한 20권 있어. 그것만. 나중에 저거 해야지. 아, 나중에 저거 뭐야 당근하려고 책 깔끔하게 보려고 와이프가 그 엄청 애지중지. 그 왜냐면 초딩들에게는 거의 뭐 필독도서야. 그래서 저학년 고학년 애들 엄청 좋아해. 그래서 와이프가 맨날 겉에 닦고 그러는데 우리 딸의 치명적인 버릇이 하나 있어. 책을 볼 때 그 책 끄트머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책 끄트머리를 이렇게 돌돌 말아. 돌돌 말아. 이런 버릇이 있어. 그래서 책이 다 어떠냐면 이렇게 돼 있어. 위에서 보면 다 이렇게 약간 부채꼴처럼 펴져 있어. 이렇게 덮었는데도. 꾹 덮잖아. 그러면 이제 이 틈과 틈 사이가 하고 약간 패스트리처럼 하고 벌려져 있어. 다. 책 열대 권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드라이기로 말리고 막 했는데 안 돼. 그래서 그 약간 그 책은 깔끔합니다. 혹시 살 사람 있어요? 아무튼 그 시리즈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저거 뭐야 설민석 그 역사 그 되게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 뭐 그 조선왕 그거 막 랩으로 외우고 하던데? 니네는 그거 노래라 해봐야 역사 노래 그거 뭐 했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데 그거 정도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 그지? 요즘은 달라 얘들아. 조선시대 왕들을 랩으로 외워. 뭐 깜짝 놀랐어. 우리 아들 아빠 나 유튜브 좀 볼게. 안 돼. 유튜브 보면 안 되잖아. 지금 안 될 시간이잖아. 아니 아빠 역사 선생님 보라고 해서 보는 거야. 봐서 나도 딱 봤는데 와 그 각 왕들의 업적들 있지. 업적과 함께 그 왕의 이름을 외우는 거야. 근데 얘가 그걸 보면서 따라하는데 소름 돋더라. 우린 막 태정, 태세, 문단세, 막 예성인종, 막 이명상 이렇게 외우는데 요즘 안 그렇대. 신기하더라. 딴 길로 샜다. 미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책들의 기본 컨셉이 뭐야? 만화책으로 만든 책들의 기본 컨셉이 원래 있던 소설이나 신화 같은 것들을 좀 각색해서 재밌게 만들지. 그리고 막 그 왕들이 갑자기 요즘 쓰는 말을 막 쓰잖아. 그치? 멍미 뭐부터 시작. 막 이게 요런 말들 안 썼을 거 아니야 당시에는. 근데 초딩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딩들이 쓰는 말들로 이제 그 대화 구사를 하잖아. 그러니까 영화에다가 혹은 그 소설에다가 동시대적 환경을 제시함으로써 청중들의 이해를 높인다 이거야. 그치? 근데 그 비교 대상이 누구밖에 없어. 이전 소설에 있는, 그치? 소설에 있는 시대의 콩고 시대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보다는 베트남 시대의 캄보디아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각색을 통해 청중의 이해를 더 높인다.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 글 안에서 비교하고 있는 대상은 그거 딱 두 가지야. 뭐야? 이 둘 사이의 차이, 배경의 차이. 그치? 그것에 통해서 청중의 이해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보기화시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1번, 리터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리터럴, 사전적 의미로 글자 그대로의, 그러니까 그대로의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adaptation of novel, 소설 그대로의 각색을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겠어? 19세기 콩고 소설에 있는 19세기 콩고에 대한 배경을 그대로 그때 당시 썼던 대화까지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보단 현대, 동시대 때 노는 것이 이해가 더 좋다라는 얘기였으니까 그 비교 대상은 소설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단순한 비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찾아주셔야 될 문제였습니다. 2번, 소설의 영감이 되는 원천보다 소설의 영감 이야기 아니었고요. Faithful depiction, 베트남 전쟁의 신뢰 깊은 묘사? 이런 거 둘 다 안 되죠. 4번, 생생한 극화, 심리적인 여정?
비판적 해석, 뭐에 대한 동시대 문명의 비판적 해석 역시 아니었습니다. 뭐다? 원작의 배경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뭐가? 동시대적 어떤 배경을 넣은 것이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6번도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풀어주셨네. 혹시 이 문제 보신 적 있는 친구 있어요? 되게 유명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보신 적 없으면 참 다행이고, 오답률도 뭐 거기 6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70%에 육박할 정도로 69.5%죠. 상당히 높은 오답률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문삽의 특징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해설지를 보셨을 때 박스글을 제거하고 그냥 삽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 그냥 이 번호 없이 이 문장을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장을 너네가 그대로 읽었을 때는 논리적 단절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그냥 읽힙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딘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두시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고리가 맞는지를 한 땀 한 땀 따져가면서 보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냥 아무렇게나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야. 수연아, 마지막이야. 좀만 차. 마지막은 아니야. 오늘 어법도 있죠. 그죠? 어쨌든 한 땀 한 땀 요 구간이 앞에 문장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봐주셔야 되는 게 문삽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둥근 언덕이 rising above a plain, 평야 위에 솟아있는 둥근 언덕은 따라서 인과관계 연결사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 위에 뭐의 형태로서? concentric이라고 밑에 중심이 같은 circle, 어떤 원의 형태로서 지도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largest한 부분은 base로, smallest한 부분은 near the top, 꼭대기로, 그치?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지도상에 뭐가 같은? 중심이 같은 원, 넓은 거는 베이스가 되고 좁은 거는 뭐가 된다? 꼭대기가 된다. 더 좀 크게 할까? 이렇게 한 거. 꼭대기에 가까. 이걸 2차원적인 지도에서 봤을 때 이거는 둥근 언덕이 되는 거죠. 그치? 뭐 이런 얘기인데, 요까지 이해돼? 안 됐을 거야. 그치? 요까지 이해되셨다면 그래도 몰랐을 거야.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단절? 느끼신 게 신기할 정도. 왜냐면 그냥 읽혀. 근데 봐봐. 빨리 가볼게. 지도 제작자들의 주요 어려움은 묘사하는 거야. 언덕이나 계곡을 묘사하는 거야. 뭐 슬로프나 플랫랜드, 그러니까 비탈길이나 플랫랜드, 판평한 땅을 묘사하는 거야. 뭐라 불리는? 토포그래피라고 불리는, 뭐 지도 표기법 뭐 이런 거거든. 아무튼 뭐 몰라도 돼. 그냥 토포그래피라고 해. 라고 불리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묘사하는 게 어려워. 근데 이 어려운 걸 행해질 수 있어.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 한 가지가 원, 또 다른 한 가지가 원하던 거야. 오케이? 그 한 가지는 뭘 만드는 거야?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선라이트 섀도우를 만들어. 태양빛과 그늘을 만들어서 뭐 하기 위해? 주름. 토포그래피의 주름이 서로 간에 리트, 비추는 거죠. 라이트의 PP 형태입니다. 비추고 and shaded, 그늘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creating 뭘 만들어? 시각적 표시를 만들어. 그 땅의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이렇게 조금 주름을 만들면, 이렇게 주름을 띡 만들면 약간 이 비추는 곳에 어느 곳이 높고 낮다라는 게 이렇게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게 있대요. another, 또 다른 방법은, 그럼 둥근 힐에 대한 언급이 아직 없었으니까 1번은 그냥 버리셔야 되겠다. 그치? 또 다른 방법은 기술적으로 좀 더 정확한 방법인데 그건 그리는 거야. contour lines. 컨투어 라인이 이제 밑에 등고선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설령 니네가 등고선이란 말을 알아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등고선? 아, 그렇구나. 니넨 지도를 보는 세대가 아니잖아. 이거 뭐 지도 보는 법도 배워? 초등 때 안 배워? 사회 시간에? 뭐 제도 뭐 이런 거 해서? 등고선 배운 적 있어요? 근데 컨투어 라인이 고3들이 컨투어 라인 때 보고 등고선 이러진 못할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대부분의 친구들이 몰랄 거야. 그냥 컨투어 라인스 하고 가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컨투어 라인을 그리는 거야. 이게 더 정확한 방법이래. 컨투어 라인, 지금부터 이제 부연 설명한다. 컨투어 라인은요, 연결시켜줘요. 모든 점들을. 어떤 점들? lie at the same elevation. 그러니까 똑같은 고도의, 즉 높이에 있는 점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게 컨투어 라인인 거야. 오케이?
뭐 동그랗게 하겠니? 뭐 이렇게도 돼 있을 거고, 뭐 같은 라인에 있는 그 높이에 있는 엘리베이션에 있는 점들을 다 이어주는 걸 거야. 이거 포켓몬 같네? 애벌레? 그지? 어쨌든 미안해. 쌤이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는 성격이야. 자, 똑같은 엘리베이션이 있는 모든 점들을 이어주는 거야. 그리고 when the contour lines, 그 컨투어 라인이 위치되어졌을 때, close together, 다 밀집돼서 일치되어졌을 때 언덕의 경사가 가파른 것이며, 그리고 그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slope is gentler. 그 경사가 완만한 거야.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이 3번이라는 거 알고 읽어도 이게 연결이 돼. 그지? 단절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건 뭐야? 이 내용이야, 이 내용. 둥근 언덕이라는 것이 뭐로 형성된대, 얘들아? 지도상에 중심이 같은 원으로 나타낸대. 그래서 넓은 부분은 베이스로 듣고 작은 부분은 꼭대기 부분을 논다를 머릿속에 잡아있는 상태에서 3번 앞뒤 내용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3번 앞뒤 내용만 보시게 되면 똑같은 점에 있는 그 점들을 컨트롤 라인은 그걸 다 연결시켜 주는 거구나. 그리고 그 선들이 서로 같이 밀접되어 있을 때는 경사가 가파른 거고, 널리 있을 때는 작게 있을 때는 미안. 같이 있을 때는 경사로가 steep, 가파른 거고, 넓게 있으면 완만한 거구나. 이 얘기가 없이,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3번 앞에 똑같은 엘리베이션 고도에 있는 점들을 연결시켜 준다라는 정보가 가까웠을 때 가파르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완만하다라는 것의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단절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냥 점을 연결시켜 준다? 가까이 있으면 가파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완만하다? 뭐 시키면 시킬 수 있어. 하지만 앞에 그 점을, 똑같은 고도의 점을 연결해 준다라는 그 정보, 그 단순한 정보 자체가 가까이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정보를 부연 설명할 수가 없다고, 추가 정보로. 이 얘기는 즉슨 이 정보가 있어야, 이 자리에 있어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작업하는 곳 위쪽, 높은 고도, 위아래가 있는 정보가 있어야지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것들이 같이 있으면 뭐가 되고, 스텝이 되고, 멀리 있으면 완만해지게 된다라는 정보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등고선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산을 얘기했을 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완만하구나, 여기 좀 가파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 뭐를 통해서? 원의 형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에서, 그렇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둥근 언덕이 나와줘야 되고, 여기 더 힐스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도 이 얘기를 받아줄 수 있는 소재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까지 해서 오늘 6번 문제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였고요. 7번 문제가 7, 8번 문제가 제일 많이 틀렸네요. 7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어법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어법 지식의 양을 떠나서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를 푸실 때는 문장 속에서 그 밑줄 친 부분이, 여러분들 그 밑줄이 없었죠. 그죠? 한 단어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 밑줄 친 부분의 단어가 그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주원아, 좀만 집중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장 속에서 그 빈칸이 하는, 밑줄이 하는 역할을 먼저 판단해 주시고, 걔가 옳게 썼는지 안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는 거야. 자, 흥미로운 부분. 인간의 심리학의 흥미로운 부분은 뭐다? 네디하다. 우리가 뭔가를 좋아해. 좀 더 많이 좋아하고, 또 find라는 동사를 보시게 되면 목적어 뒤에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more appealing, 목적격 보호 자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어필하다라는 의미의 어필링은 감정동사 취급으로서 여기에서 them이 가리키는 게 누구야, 얘들아? them.
them이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things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things 입장에서는 어필, 호소력을 주는 거야, 받는 거야?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치? 사물이기 때문에 능동 맞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find라는 5형식 동사 특성상 목적어 뒤에 나올 수 있는 관계, ing의 능동인 패턴인 것이냐, pp의 수동의 패턴인 것이냐를 가지고 이 능수동을 따지는 문제라는 거. 그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게 되면 앞에 and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and 다음에 밑줄이 쳐져요.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러면 이제 병렬 구조를 결국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등위 접속사 앞에 있는 동사,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decide 보고 and 있고 병렬 구조니까 앞에 catches가 있는데 얘랑 같이 맞춰야 되는데 s가 없으니까 틀렸네? 이렇게 되면 진짜 이 문제 틀려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는 그냥 and 앞에 있는 등위 접속사 앞에 있는 동사의 모양을 똑같이 맞춘다 해서 끝나면 안 돼. 뭐가 돼야 돼 항상 병렬 구조는? 뭐 찾기? 주어 찾기가 핵심이야. 그 동사의 주어가 누군지를 빨리 찾아야 돼. 근데 그게 좀 난도가 있어서 봐봐. catches라는 동사 보니까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있네. 그러면 우리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가 얘랑 같이 이제 얘 주어가 될 거거든. 그럼 생각해보면 first time이라는 명사 하나 있었고 관계대명사 앞에. 그런데 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다는 건 또 다른 명사가 또한 확장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 또 radio 앞에 전치사 on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또한 명사가 또한 확장돼.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넷 앞에 전치사로 연결된 이 세 개의 명사가 다 선행사가 될 수 있어. 가능성이. 그럼 셋 중에 하나거든? 그 하나가 누군지를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t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읽고 어떤 명사를 설명하는지를 판단하면 걔가 선행사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따지고 보면 우리의 관심을 잡아내는 것이 처음이야, 라디오야, 노래야? 셋 중에 하나 골라야죠. 누굽니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거. 라디오니? 아니, 그 안에 있는 노래죠, 노래. 그렇기 때문에 뭐든 라디오든 노래든 근데 노래입니다. 자, 근데 decide we like it. 우리가 그 노래를 좋아한다는 걸 결정하는 게 이 동사의 주어가 얘니? 얘라면 앞에 있는 catches와 동사 맞추면 돼. 근데 우리가 그 노래를 좋아한다라는 걸 결정하는 건 노래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좋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we might hear에서 여기 hear이라는 동사의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행위자가 노래가 아니라 we였다는 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hear과 병렬 구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원형 맞게 쓴 겁니다. 그렇죠? 2번은 굉장히 심오한 문제이기도 했어요. 잘 캐치해 주시고. 3번 볼게요. notice라는 동사 뒷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 무슨 자리? 명사,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명사 자리. 그럼 what이 명사가 될 조건은 불완전한 문장. 그지? 피아노 주어 있고요. 피아노 or drums가 주어. are doing이 동사. 근데 뭘 했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나오질 않았어. 그지? 그래서 불완전하게 쓰였으니까 what도 맞게 쓰였구나.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4번 한번 볼게. special harmony. 특정한 조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That, emerge는 대표적인 자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어 취할 수 없어요, that. 오케이? 근데 보니까 we missed before. 우리가 이전에 놓쳤었던. 근데 뭘 놓쳤는지 목적어가 안 나왔어. 얘들아, t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은 뭐니? t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있어? 관계대명사. 그치?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 원래 문장 구조가 주어 다음에 that 뒤에 있었던 그 불완전한 문장이 앞에 주어를 수식해주고 본동사는 여기 따로 있었어. emerges 하고. 그치? 근데 영어는 길면 어디로 보내? 뒤로 보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짧은 주어 동사를 만들고 수식어인 대절의 불완전한 문장이 그 주어를 수식해주는 이 구조 많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딱 그 구조죠. 그래서 하모니와의 단수 주어 수일치 이렇게만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능동태 자동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럼 1, 2, 3, 4번이 다 맞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5번 한번 볼까요? 5번. 5번은 여러분들이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쭉 이어서 가보시면 또 더 비교급 형용사의 주어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럼 더비더비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문장이 take 다음에 for 명사 to 동사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고 요 자리 무슨 구문? it takes 구문이라는 거 확인하셨다면 that은 쓸 수가 없다는 게 쉽게 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자리는 가주어진 주어 자리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가주어 it으로 써주셔야지 that은 될 수 없다는 거. 지시대명사는 가주어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어법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답률을 최대한 높은 거 위주로 60% 이상 나온 걸로 쌤이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난도가 조금씩은 있을 거야. 근데 워낙 또 난도 높은 유명한 문제들이라 한 번쯤은 보신 문제들도 있지 않을까 풀다 보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소연아 정신 차리고. 자 1번부터 봅시다. Those of body muscles 하고 나왔는데 those of 명사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시대명사를 이 전명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 those는 앞에 있는 선행사와의 명사, 선행명사, 얘 지시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 대신해서 쓴 명사인데 앞에 어떤 명사를 갖고 있는 거야를 물어보는 거죠. 뇌 running cost, 운영 비용이 are about 8에서 10 times as high. 8에서 10배 정도 더 높습니다. per unit mass, 그 질량당. 뭐보다? 몸의 근육의 그것들보다. 여기서 말하는 those가 지칭하는 건 위에서 말하는 뭐가 되는 거야? running cost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복수명사 잘 받고 있으니까 비교 대상 맞게 쓰였구나. S부터 쓰니까. 그 다음 2번 한번 보시게 되면 얘를 관사라 그래 얘들아. 정관사는 어언, 부정관사가 어언, 정관사가 더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관사라고 하는데 이 관사의 끝은 명사입니다. 그러면 관사와 명사 사이에 있는 단어는 당연히 뭐겠어?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고개 들어봐. 에이. 관사 뒤에는 명사로 끝나는데 요 있는 단어는 당연히 이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specialized라는 ed는 우리 뭐로 인지하셔야 돼?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인지하셔야 돼. 오케이? pp라는 과거분사. 혹은 우리 또 현재분사라고 해서 항상 비교대조로 나오는 게 있죠.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 수식받는 명사가 그 동작의 주체, 행위자인지 당하는 대상인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럼 여기 brain이라는 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정화 시키는 거니 특정화 되어지는 것이니 라는 걸 봤을 때 우린 뭐다?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대상이라는 걸 알면 PP도 맞게 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8번은 요게 포인트였어 얘들아. 너무나 자연스러웠어. 개별적 뉴런들이 보냅니다. S 붙었으니까 빼박 본동사입니다. 얘. 그치? 뉴런이 보냈대. 뭐? 시그널을 보냈대. 오케이. 목적어까지 아주 잘 나왔어. 뇌 속에서 시그널을 보냅니다. 끝. 문장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 얘들아? 사용했습니다. 본동사가 한번 또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본동사가 나왔다는 걸 판단했을 때 본동사 판단 누구를 한다? 얘로 해야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본동사는 틀린 애가 돼버려. 어떤 역할? 주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줘야죠. 우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문장이 주어인 명사로 시작하고 본동사를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주어의 수식어의 역할을 하거든. 수식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딱 4가지밖에 없다고 했지. 그 4개가 뭐야 얘들아? 그 4개가 전, 접, 부, 분. 이 4개밖에 없어 얘들아. 전치사 명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투부정사, 분사, ing, pp. 이거밖에 없어 얘들아. 그치? 그럼 너희가 봤을 때 주어와 본동사의 판단을 하셨으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수식어라고 판단되면 뒤에 목적어를 취하면서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줘? 누가 떠올라야 돼?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능동. ing가 떠올라셔야죠. sending이 되겠죠. 그렇죠? sending. 특정적으로는 앞에 명사에 따라서 투부정사도 가능하죠. to send나 혹은 sending 둘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거. 정답 그래서 3번이네요. 그렇죠?
본동사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수식어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아유, 선생님이 엔터를 쳐버렸네. 자, 4번은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엔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떠올라야 된다고 했는데 it does this가 이 짧은 세 단어가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네요. 그래서 삼형식으로 잘 맞게 쓰였다 확인할 수 있겠고, 마지막 5번 hey, as라는 구간 안에 있는 자리에는 형용사부사가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이 형용사부사다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랬어 얘들아? 그 앞에 있는 동사가 되는 거야. 그치? 어떤 대상이 쉽다라는 것으로서 비교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We are still far away from designing one. 우리가 뭔가 하나를 설계하는 것으로부터 아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거? That is capable of recognizing, picking up one of the chess pieces. 이 체스 조각들 중 하나를 인지하고 집어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으로부터는 아직 우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뭐만큼이나 전형적인 3-year-old children can. 전형적인 3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만큼 인지하고 잡아내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계하기란 아직 거리가 멀어요 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easily,는 누굴 꾸며주고 있다 얘들아? recognizing, picking up을 꾸며주는 수식어였다. 동사 수식은 부사가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5번도 맞게 쓰인 겁니다. 여기까지 8번. 자,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은 그래도 많이 맞아주신 편이었으니까 간단하게 가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갑니다. 얘는 rely는 뭡니까? 본동사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speculations 뒤에 전치사 명사구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전부 다 수식어였어요. 아까 전접 부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가 본동사라는 거 판단해 주셨으면 복수수일치 잘 하신 거고, 더불어서 지금 such primitive societies라는 주어와 더불어서 as 주어 동사인 접속사가 지금 여러분들 보이셨을 거고, 이 societies의 본동사는 여기 tend 여기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as 주어 동사는 누가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절로서, 그치? 이 사람이 강조했듯이 라는 표현으로서 접속사의 의미로서 잘 쓰이고 있다 정도만 판단해 주시면 되고, 3번은 얘들아, 요건 좀 중요했어요 얘들아. both of which잖아.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 앞문장이 좀 복잡스러웠거든. 뭐냐면 이 dual expression of this tendency, 이 성향의 두 가지의 표현이, 첫 번째가 본동사가 얘가 보어 1입니다. 이 anthropomorphism이라는 것과 두 번째 and totemism, 얘가 보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여기서 끝나요. 가로 열고 닫기가 원체 길었기 때문에 보어 자체가 길었죠. 그래서 문장이 여기서 끝나는데, 그리고 나서 both of which가 나와서 여기에서 both of which는 누가 되겠어? 앞에서 얘기했던 보어 1, 보어 2 둘 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spread가 퍼져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 확장이 된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하유라, 우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일컬어 뭐라고 하죠?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동사 확장된 거 보셨다면 위치도 맞게 쓰였구나 판단될 수 있고, 4번. 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여기 문장 구조가 그래. 여기 when considered in this light,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시각적인 occupations of all humans with non-human creatures, 인간을 비인간의 어떤 생체로서 했던 인식, 이런 것들이 거주했습니다 세상에. 잠깐만, becomes라는 본동사가 또 나왔잖아. 얘를 과거 동사로 치부하고 목적어를 딱 봤을 때 동사로 쓰인 거 맞았다 생각됐는데 becomes라는 본동사가 나왔어? 그럼 다시 얘기하면 또 똑같은 현상이네. 얘가 본동사가 아니란 얘기지. 그럼 목적어를 취하면서 수식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PP는 안 되니까 누구로 바꿔줘야 돼? ing로 바꿔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앞의 문제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결국. 5번도 itself인데요. 여러분들 itself는 앞에 있는 주어와의 동일성을 보면 됩니다. 그가 제안했다시피 이 제안했다의 주어가 뭐야? unlettered humanity야. unlettered가 뭐야? 하유라, letter가 글자니까 unlettered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human들, 그러니까 초기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초기 인간들이 곰곰이 생각해봐. 지네 스스로를. 그럼 쌤, 힘셀프나 홀셀프 이런 거 써야 되지 않나요? unlettered humanity의 humanity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인간성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걸 받는 대명사, 동일 조건이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하다는 건 목적어를 제기대명사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각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만 짚어드렸습니다. 10번 마지막 다 왔어 얘들아. 어법 내 문제는 빡세죠 항상. 그죠? 10번 갑니다. 10번 봅시다. 얘 뭡니까? 주어동사, 접속사, 대세, 주어동사가 엄연히 있는데 두가 굳이 나왔어. 우리가 부정문이나 만들 때 don't나 doesn't 붙일 때 얘 조동사 빼는 애인데 얘 조동사라고 합니다. 긍정문에서 do나 does, did를 뺐다는 건 강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동사를 강조해주는 조동사 do. 뭐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2번 갈게요. One wise friend of ours. 우리 친구들 중 한 명이 이 부모 교육자, 20년 동안 교육자의 역할을 했던 한 친구가 본동사 예죠. 충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습니다. 뭐 주는 거, 캘린더를 프리스쿨 에이지 칠드런, 미취학 아동들에게 달력을 줘라. 그리고 writing down, 쓰게 해라. 중요한 사건들, 행사들을,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행사들을 쓰게끔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뭐 이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고, 뭐 여기에서는 advise 다음에는 목적어 취할 때 동명사로만 취합니다. 더불어서 앞에 one wise friend라는 단수 주어의 수일치까지 s 붙였으니까 잘 쓰인 거고, 3번은 요거 때문에 이제 어렵진 않았을 거야 얘들아. 사역동사 have 말이야. 그치? 명령문으로 쓰이는 거야. 시키세요 그들에게. 그들이 뭐 하도록? cross off the days of the week. 그 주의 나날들을 크로스 오프 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찍찍 긋다는 뜻이야. 이렇게 찍찍 긋도록 시키세요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역동사 have 보고 목적어 봤으면 이 자리에 무슨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라는 거 확인하시면 우리 have 뒤에 목적격 보호로 나올 수 있는 동사 모양 뭐 있죠? 첫 번째 원형, 동일, ing, 수동일 때는 pp도 가능합니다. 원형만 쓰는 거 아니야. 사역동사 have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cross도 되지만 crossing도 된다는 거.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 4번 얘들아. 여기 봐. whenever 뭐니 얘들아? whenever 뭐야? 접속사야. whenever 접속사입니다. 오케이? 자, 접속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그지? 근데 이제 형용사가 나왔을 때 조건부를 너네들한테 물어봤다는 건 이 안에 뭐 생략돼 있다? 그래, 첫째, 빙이 생략돼 있다. 접속사 다음에 형용사만 나왔다는 건 앞에 빙이 생략돼 있다는 얘기야. being possible인데 빙이 생략돼서 possible만 남은 거야. 근데 빙을 쓸 수 있다는 건, 즉 분사구문을 쓸 수 있다는 건 그 자리에 원래 뭐가 있었기 때문에 축약이 돼서 분사구문으로 나온 거야? 주어 동사가 있었단 얘기야. 그치? 빙은 곧 다른 말로 뭐? it is로도 나타낼 수 있죠. 이 생략 비동사 시제 같아서 빙으로 바꾸고 possible만 쓴 거야. 오케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조죠. 접속사 주어 동사에 이렇게 is possible 형용사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분사문 만들 때 접속사 필요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죠. 생략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주어 같으면 생략하고요. 시제 같으면 얘를 뭘로 바꿔? 빙으로 바꾸죠. 근데 그 빙은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접속사 다음에 바로 passible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 whenever 접속사 봤는데 형용사만 띡하니 있어? 이 얘기인즉슨 원래 있었던 주어 동사가 빙으로 바뀌어서 생략돼서 얘만 남은 거구나라는 판단이 되셔야 돼. 오케이?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다. 맞게 쓰였다. 자, 5번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잘 봐야 얘들아. 여기 마지막이야. 접속사 as 뒤에 주어 동사 있습니다. 자,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다는 건 또 다른 주어 동사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죠. 그게 누구야? Children will then start야. 됐니? 그리고 문장이 쭉 가서 어디로 끝나? themselves에서 문장이 끝나. 맞지? 그런 다음에 지금 뭐 나왔어 얘들아? It further helps. 주어 동사가 하나 또 나왔어. 잠깐만.
주어 동사가 3개, 즉 동사 확장이 3개가 되는데 접속사는 띠칸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뭐 하나를 늘려야 돼? 접속사 하나 늘리면 동사 3개 나올 수 있지. 그지? 항상 그 조건이야. 그러면 이 자리에 뭐를 붙이게 되면, 접속사를 붙이게 되면,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접속사, 지웠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일컬어 우리 뭐라고 한다?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이 it을 계속정용법으로 위치로 바꿔주신다면, 그치? 접속사까지 포함돼서 동사 확장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됐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우리 단어 시험 실시하도록 합시다.